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임상시험 읽기 파트 2 전임상 실험에 이어서 파트 3 임상 1상의 보도자료를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임상 1상 케이스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비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입니다. 전임상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오팜 카탈리스트에서 최근 결과를 발표한 기업 중에 랜덤으로 선택했습니다. 살펴볼 케이스는 1월 10일에 발표한 아나벡스 라이프 사이언시스의 치매 치료제를 목표로 임상 1상을 시작한 아나벡스 3-71의 결과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Anavex Life Sciences reports positive results from phase 1 clinical trial of Anavex 371. 아나벡스 라이프 사이언시스가 아나벡스 3-71의 긍정적인 임상 1상 결과를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임상시험 결과가 좋건 나쁘건 제목은 positive result라고 뽑습니다. 따라서 제목만 보고 임상시험 결과가 좋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서머리가 나옵니다. Study reached primary and secondary endpoints of safety, respectively. 임상시험은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충족했다. 근데 엔드포인트가 뭐냐? 안전성에 대한 것, safety. 즉, 효능에 관련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Anavex 371 well tolerated as oral administration in all dose cohorts. 모든 용량군에서 아나벡스 3-71의 경구 투여는 내약성이 좋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No serious adverse events or dose-limiting toxicity observed. 심각한 부작용이나 용량 제한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용량 제한 독성이 뭐냐면요. 모든 약물은 독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용량을 증가시켜가면서 투여를 하면 부작용이 점차 증가하는 게 관찰되는데요. 부작용이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있지만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운 정도로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용량 제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은 임상시험에 사용된 최대 용량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였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용어는 파트 1에서 설명드렸던 Maximum Tolerated Dose, MTD이고요. Dose Limiting Toxicity는 초기 임상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Serious Adverse Event, 줄여서 SAE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 역시 임상시험 결과를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SAE는 초기뿐만 아니라 모든 임상시험 단계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심각한 부작용이 그냥 심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이 SAE란 말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작용을 뜻합니다. Data provide early clinical proof of Anavex 371 having same pharmacokinetics in both gender and no food effect. 데이터는 아나벡스 3-71이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한 파마코키네틱스 PK를 보이고 음식물 효과가 없다는 초기 증거를 제시한다. PK에 대해서는 파트 1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보시고요. 약물 흡수 프로파일이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없고 음식물과 같이 먹어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Company to host webcast today at 8:30 a.m. Eastern Time. 웹캐스트 일정을 알려주고 있고요. 아직 아래 본문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사실 이 내용이 다입니다. 안전성 좋고 약물 흡수에 문제 없다. 이게 골자인데요. 이 약이 약효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navex Life Sciences Corp., Anavex or the company, Nasdaq AVXL, a clinical stage biopharmaceutical company developing differentiated therapeutics for the treatment of neurodegenerative and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including Alzheimer's disease, Parkinson's disease, Rett syndrome, and other central nervous system (CNS) disorders. 아나벡스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단계 바이오텍, 클리니컬 스테이지 바이오파마소티컬 컴퍼니이고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중추신경계 질환인 알츠하이머 디지즈,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렛 증후군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 중인 회사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oday announced positive top-line results from its phase 1 clinical trial of Anavex 371. 아나벡스가 아나벡스 3-71 임상 1상의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탑라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역시 임상시험 보도자료에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발표에서 탑라인은 primary endpoint를 뜻합니다. 참고로 탑라인, bottomline이라는 용어가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정한 형식을 지닌 문서에서 가장 첫 줄을 탑라인, 가장 아랫줄을 bottomline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에는 주로 실적 보고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가장 위에 매출이 나오고 그 아래로 비용들을 빼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순이익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 탑라인은 매출, bottom라인은 순이익 혹은 EPS를 뜻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An oral small molecule agonist of both sigma-1 and CHRM1, cholinergic receptor muscarinic M1, 아나벡 3-71이 경구 투여로 개발된 저분자 화합물이고 시그마1과 CHRM1의 애고니스트다. 즉, 신약 후보 물질의 투여 방식과 모달리티, 타겟, 작용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여 방식은 경구 투여, 모달리티는 저분자 화합물, 타겟은 시그마1과 CHRM1, 작용 메커니즘은 애고니스트, 기능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애고니스트란 말이 나오는데요. 반대말은 안타고니스트입니다. 이건 역시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영어로 antagonist, 앞이 anti입니다. 그러니까 anti는 방해를 한다는 뜻이고 그 반대인 agonist는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antagonist부터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In development for the treatment of neurodegenerative diseases, including frontotemporal dementia, for which Anavex 371 has been granted Orphan Drug Designation, ODD, by the FDA. 그리고 frontotemporal dementia를 비롯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나벡스라는 기업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 그냥 임상시험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아나벡스에 대해 더 공부해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지난 영상 파트 2에서 알려드렸던 BCIQ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 아나벡스와 동일한 타겟, 동일한 적응증에 대한 신약을 개발 중인 기업들은 어디가 있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과 후보 물질에 대한 소개였고 임상시험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임상시험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study was a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phase 1 trial. 보통 임상시험은 대조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임상시험은 대조군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To evaluate safety and tolerability and pharmacokinetics (PK) of oral escalating doses of Anavex 371, including effects of food and gender in healthy volunteers. 임상시험의 목적은 안전성, 내약성, PK와 경구 투여 시 음식물의 효과, 그리고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를 healthy volunteer, 건강한 자원자, 즉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한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healthy volunteers입니다. 비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능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파트 1에서 효능 데이터가 없는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나중에 결과 발표 후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장만으로도 대충 짐작이 가능합니다. Anavex 371 was well tolerated in all cohorts receiving Anavex 371 in single doses ranging from 5mg to 200mg daily with no serious adverse events, SAEs, and no significant lab abnormalities in any subject. 아나벡스 3-71이 모든 용량군에서 내약성이 좋았다. 용량군은 5mg에서 200mg 사이 단일 용량으로 매일 경구 투여한 용량군들이 있었다. 이 보도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임상 일상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하나를 설명드리면 Single Ascending Dose, 줄여서 SAD라고 하는데요.
가령 5mg, 10mg, 20mg 용량을 환자군을 나눠서 일주일간 매일 투여하는데 처음 5mg 투여한 환자군은 끝까지 5mg을 투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single doses라는 게 그 뜻이고요. 반대로 multiple ascending dose, 줄여서 MAD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동일한 환자에 대해서 용량을 증가시켜가면서 투여하는 스터디를 말합니다. 환자군 1은 5, 10, 20 이렇게 늘려가고요. 환자군 2는 10, 20, 40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SAD와 MAD는 임상 일상을 읽을 때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In the study, ANAVEC 371 exhibited linear pharmacokinetics. Its pharmacokinetics was also dose proportional for doses up to 160 mg. PK라는 게 약물을 투여했을 때 몸에서 어떻게 분해 흡수하는지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제 측정은 약물을 투여한 뒤 일정 시간 간격으로 피를 뽑아서 얼마나 피 속에서 약물이 사라지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리니어 PK를 보였다는 말은 약물 투여량이 높을수록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더라는 뜻이고요. 이게 160mg 투여 시까지는 용량과 비례해서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160mg이면 최대 용량인 200mg 근처까지 간 거니까 상당히 용량 선택이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파트 1에서 PK를 보실 때는 용량에 비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임상시험의 경우가 매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Gender had no effect on the PK of the drug, and food had no effect on bioavailability of ANAVEC 371. PK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었고 음식물 섭취도 bioavailability에 효과가 없었다. bioavailability는 파트 1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약물이 피를 통해서 몸에 퍼져서 간으로도 가고 폐로도 가고 뇌로도 갑니다. 이 약물의 경우 뇌에서 작용을 해야 하는 약물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약물을 정맥주사를 통해서 바로 피 속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먹는 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질병 종류에 따라서 가정에서 주로 치료하는 만성 질환의 경우 아무래도 정맥주사는 힘들겠죠. 그래서 주사제를 만들더라도 피하주사나 근육주사처럼 가정이나 외래에서 쉽게 투여할 수 있게 만들거나 가장 좋게는 경구용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먹은 다음에 바로 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로 가는지가 중요하겠죠. 가령 효과를 보려면 100이 필요한데 정맥주사는 그냥 100을 주사하면 되지만 먹는 경우 50%만 피로 간다면 200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50%라고 말한 이 비율이 바로 bioavailability를 뜻합니다. The study also met the secondary objective of characterizing the effect of ANAVEC 371 on electrocardiogram (ECG) parameters. There were no clinically significant ECG parameters throughout the study. Participant QTCF measures were normal across all dose groups, with no difference between ANAVEC 371 and placebo.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심전도 측정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인데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이고요. 왜 이걸 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약물의 타겟인 시그마1이나 CHRM1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EO의 인용구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eager to advance ANAVEC 371 into phase 2, 즉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2상으로 간다는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Based on these results, ANAVEC 371 preclinical profile, the company intends to advance ANAVEC 371 into a biomarker-driven clinical development dementia program for the treatment of FTD, schizophrenias, and Alzheimer's disease, evaluating longitudinal effect of treatment with ANAVEC 371 initiating in 2022. ANAVEC believes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serve as the basis for advancing into respective registration studies in the US. 이상의 결과와 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ANAVEC 3-71을 FTD, 조현병,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임상시험을 2022년도에 시작하려고 한다.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효능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Registration Studies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다음 임상시험을 Registration Studies로 디자인하려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임상 2,
3상 구조로 디자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퍼런스 콜 자료를 안 봐서 안전성 결과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지만 보도자료만 보면 안전성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능 데이터가 빠진 임상시험이었고 주가 반응을 보시면 결과를 발표한 1월 10일 ADXL의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비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임상 일상과 주가 반응을 아나벡스 라이프 사이언스를 예시로 보여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일상과 주가 반응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